내년이면 제주 4.3이 70주기를 맞습니다. 4.3에 대한 논의가 어느 해보다 또 활발한데요. 또 국가적으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 정국과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아마 도민분들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3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신 정세균 국회의장 모시고 4.3 현안 그리고 국정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방송을 통해서 제주 도민분들만 만나는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우리 도민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에 많이 힘드셨죠? 원래 그 제주도는 그래도 육지와는 달리 경제가 독자적으로 항상 잘 돌아갔는데 최근에 사드 문제 등 때문에 제주도도 민생의 어려움이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또 지난 3월에는 탄핵 그리고 또 이 헌정사상 초유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런 현안들 잘 오늘 풀어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사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상당히 미남이시더라고요. 인기가 그렇습니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또 그 국회에서는 젠틀맨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오늘 네. 뵈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그 4.3 69주기에 맞춰서 제주를 이렇게 네.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그 평화공원도 많이 가시고요. 예. 유영제도 참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2009년인가요? 유해 발굴 현장에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예. 4.3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나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그 명예 제주도민이기도 하지만요. 그러시군요. 사실은 1999년도에 그 4.3 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4.3과 함께 예.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지식인들이면 누구나 함께 걱정해야 되고 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는 그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달오름 제주도의 예비 비속 사건을 규명하는 이제 그런 법도 만들었고요. 또 이제 2009년에는 제가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 4.3 특별법을 오히려 더 그 역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그걸 막으려는 노력도 했던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제가 제주에 와서 여러분들을 배웠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국회에 계신 어느 분들보다도 4.3이 가슴에 좀 깊게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자, 4.3 해결 과정의 역사를 좀 간단히 보면요. 2000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2003년에 진상을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며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14년 드디어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일단 그 진상규명, 명예회복 면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공식 사과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위령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요. 도민들이 바로 이 점을 가장 좀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4.3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예.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이 4.3은 이제 우리들의 그 아픈 과거를 제대로 잘 그 진상도 알아보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명예도 회복시켜드리고 또 필요한 보상이나 이런 노력을 국가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문제가 마치 무슨 정파적인 문제나 또 이념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누가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과거사, 우리들의 아픈 역사 문제를 다루는 일은 곧대로 할 일이고, 이런 것과 그 이 정파적인 문제를 섞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의 얘기였고요. 4.3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이 4.3에 대한 그 도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좀 들어봤거든요. 예. 화면을 먼저 보시고 얘기를 계속 좀 그래요. 나눠보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장님 제주도 오셨기 때문에 4.3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69년 전 이곳 제주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돼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 유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70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지금부터 17년 전 2000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족회가 간절히 원하는 사항, 아주 절실히 원하는 사항이 뭐냐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4.3의 문제를 한 단계 넘어서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한 살인분이 70세, 10살인분이 80세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분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아무리 국가에서 배보상을 한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바로 절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배보상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입니다. 그래야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배보상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정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명예훼손법 같은 것이 제정되어서 다시는 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은 국제 역학 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직접적으로 추궁한다기보다는 서로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화해하고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외교적인 문제에도 힘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셨습니다. 할 일이 참 앞으로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대체적인 내용이 그 진상규명 내용도 그렇고요. 특히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특별법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개정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면. 네, 사실 이 법을 이제 9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2000년 1월 달에 그렇습니다. 공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벌써 17년 차예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제 이 4.3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 배보상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됐을 그렇죠, 시점인데 이제 그게 아직도 우리 이 희생자 유족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하는 점이 이제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국회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정부와 서로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시 국회가 이제 2017년을 특별법의 제2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부와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정말 이제는 매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희생자들이나 그 유족들의 아픔을 네. 이제 어루만져주고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건데 네. 지난 2013년 이후에 이게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예. 무슨 뭐 그 총기 자진 신고 기간도 아니고 그냥 그 상시적으로 그 접수 창구를 열어 놓는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문제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 사실 그간에 여러 번 기회를 드렸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게 이제 현상이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시행령만 고쳐서 개정해서, 예. 다시 그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문제에 그 힘을 다 쏟을 일은 아니다. 다른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고 법을 제정하는 데 드는 그런 노력은 사실은 배보상 문제라든지 그것에 다른 집중해야 절실한 문제 쪽으로 돌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제 그 힘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막 그렇게 해결하면 이제는 좀 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게 되면 그때는 좀 이렇게 다 해서 더 오랜 기간이 아니더라도 네. 이번 6차 신고 기간에는 이제 신고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도 잘 또 이루어져야겠고요. 그렇죠. 예. 예. 자, 연관된 문제 같습니다만 4.3 후유장애자와 유족들을 위한 치유센터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예. 이런 그 후유장애인 가지신 분들의 연세가 점점 고령화 되니까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지금 그 정부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제주에는요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분들을 좀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 이 기관은 일반적인 정신치료나 뭐 자살 예방 관리 이런 것들 하는 곳이기 때문에 4.3 후유증 치료와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 5.18이 있었던 광주에는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제주에도 이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는 건립할 때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예, 뭐 있어 일리 보입니까? 있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실태 조사가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예.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분들이 뭐 70대, 80대니까 사실은 100살까지 사신다고 해도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재 이 치유센터 가지고 되겠는지 아니면 특별한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겠는지를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저는 뭐 그 정도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결심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선 실태 조사를 좀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좀 알아서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사도 좀 네, 면밀하고요. 제주도 역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실태 조사는 아니면 뭐 이제 정부에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태 조사 정도는 원희룡 지사께서 예.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태가 이러한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치유센터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예.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충분히 뭐 일리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국적인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 현장 검토본을 본 많은 도민들과 국회의원분들조차도 이건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요. 당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막상 또 최종본을 보니까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3 발생 과정도 좀 누락돼 있고 국가 추자밀로 지정된 사실도 빠져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원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 역사 교과서는 국정이 옳지 않은 겁니다. 네. 검인정 제도가 옳은 제도인데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예. 그걸 추진한 거예요. 제주도 교육청도 지금 그런 입장을 지금. 예,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은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그냥 일방적으로 뭐 예, 쉽지가 추진해버렸죠. 않네요. 예,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국회에서 결의안을 냈죠. 그거 폐기하시라고. 그런데 그것도 들은 채 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예요. 예. 저는 뭐 이 법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네. 그래서 잘못된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되고 또 그런 발상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과거사 문제는 이게 부끄러운 것이든 자랑스러운 것이든 우리가 사실 그대로 규명을 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어서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고 저는 뭐 이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4.3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주도민들도 4.3과 더불어서 지금 국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조금 더 네. 얘기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네.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의장님께서도 이걸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좀 입장을 이제 들어본다면. 개헌은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헌법을 그냥 이 일반 법률 만들듯이 예, 어느 정파를 빼고 또 그냥 표결해서 할 일이 아니고 예. 이 기본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국민이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가운데 상향식으로 그리고 재정파가 서로 합의를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헌법은 제대로. 그렇게 하려면 뭐 제가 보기에 지금 국회 특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과거에도 국회에 특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개헌에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징표예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뭐 거의 80~90%가 다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다르죠. 예. 내용과 그러니까 방법. 어떤 내용의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정파 간의 그 토론과 대화, 예.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시도록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아무리 늦어도 금년 중에는 그런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원래 개헌은 이제 국회에서만 결정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국민투표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네. 수백억이 들 테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20대 국회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꼭 그 개헌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높다. 네.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할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참 중요한 시국입니다. 촛불 민심 이후 대한민국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차기 정부의 책임이 보다 막중한데 말이죠. 예. 새로운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집중해야 될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국민 통합이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국론이 많이 분열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집회만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나뉘어서 그러나 참 우리 국민들의 민주 시민 의식은 대단하다.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불상사도 없고 예. 또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00만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네. 청소가 깨끗이 돼 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계인들이 놀래요. 예. 그리고 이제 탄핵은 불행한 사태이죠. 그런 일이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헌법 정신이 살아 있고 법치주의가 실천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제 5월 9일이면 새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될 텐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민생의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주 소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이 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될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 또 중국과의 문제, 또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지금 일본 대사가 본국으로 가서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게 벌써 3개월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종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인구 절벽이나 일자리 절벽이나 민생 절벽,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햇빛이 빤하게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2만 달러 소득 수준이 넘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함정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10,000달러에서 2만 달러 갈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1등 선수였어요. 근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벽을 넘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다음 정부가 정말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협치를. 그래서 이제 국회에는 지금 4, 5개 정당이 있잖아요. 교섭단체를 이룬 4개 정당과 또 정의당이 있죠. 그렇죠. 이 정당 간의 협치를 해야 되고 또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해야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협치를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모두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워낙 또 그 위기다 보니까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역량인 우리 국민들도 힘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회의장으로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민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계시는 이런저런 어려움은 우리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지사님들을 통해서도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를 찾은 것도 제주도민에게도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4.3 70주년을 앞두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찾아서 감당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손잡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4.3의 현안 그리고 탄핵 이후 정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과거사 청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의 일환으로 4.3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의장님 성함이 세상을 균형 있게 만들자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한 특별 대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